358페이지의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 일반해 가지고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용익물권인데, 종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고요. 오늘 이 세 가지 다 끝낼 거거든요. 이에서 이제 지상권이 나옵니다. 지상권. 일단 지상권이 뭐냐 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최근에 계속 출제 경향이 개념이 중요한데, 일단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인데 어떤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냐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거를 건물에 대한 권리로 오해를 하세요. 자, 보세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인데, 을이 갑의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 있다라는 말은 을은 건물에 대해선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 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토지 사용권인 거죠. 이런 집 맨날 나오죠. 건물이 철거가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상권 소멸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왜냐하면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의 소유권은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지상권은 뭐예요? 토지 사용권이에요.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죠?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이에요.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시면 1번에서 2번 개념이 나와 있고요. 3번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점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박스까지 정리했는데 다 가입표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죠? 굳이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외우고 그럴 필요 없고요. 어차피 우리가 임대차에 가서 정리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361페이지 보시면 지상권에 성립해가지고 법률행위가 성립. 다시 말하면 설정계약과 등기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흔하진 않고요.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해서 중간에 법정 지상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가장 흔해요. 근데 법정 지상권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설정계약과 등기람으로써 성립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상권에 뭐가 나오죠? 존속기간이 나오죠. 존속기간 보기 전에 1. 법률에 의한 취득해서 동그랗게 3번 있죠. 그죠? 중간에 읽어볼게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 지금 361페이지에요. 그죠? 361페이지 중간에 동그랗게 3번.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즉 지상권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또 이해하시냐면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고 이것도 좋은데 무상이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원칙을 자꾸 뭐로 집어넣으면 유상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지상권은 원칙이 무상이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죠.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건 뭐예요? 필수적으로 숙제될 사항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지상권은 뭐라고요? 원칙이 무상이다. 항상 뭐하지 않은 게 시험문에 나와요? 상식적이지 않은 게 시험이 나와요. 지상권은 뭐라고요? 원칙이 무상이에요.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존재해야 지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뭐가요?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니까요. 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증액을
청구하는 것도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뭐가 원칙이에요? 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의 질문이 나오냐면 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액 청구할 수 있다. X.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에요. 따라서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증액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년분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X.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 지급에 관한 뭐가 있어야죠? 특약이 있어야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이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부터요? 원칙부터 시작을 해서 예외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원칙이 무상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숙지를 안 해두시면은 자꾸 문제 풀 때마다 왜 답이 이랬다 저랬다는지를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죠.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최장 기간이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단 기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첫째,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두 번째,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세 번째,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5년이 보장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조문을 이해하려면 일반 건물과 견고한 건물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 조문이 시행된 시점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항이에요. 다시 말하면 1950년대 우리나라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1950년대 우리나라는 초가집이 일반적이었고요. 기와집은 희귀했어요. 따라서 이 조문은 견고한 건물은 기와집, 일반 건물은 뭐예요? 초가집. 이런 시각으로 만들어진 조문이에요. 따라서 현대적 시각에서 보면 대부분의 건물이 다 뭐로 들어가요? 견고한 건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상권이 성립되게 되면 최단 기간이 몇 년이 보장되는 꼴이에요? 30년이 보장되는 꼴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치가 되고요. 만약에 지상물의 종류도 결정하지 않았다면 중간칙이 뭐죠? 15년짜리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네. 아유 왜 인삼밭이 나와요? 어딨어 여기 인삼이. 건물, 공작물, 수목 어디 인삼이 들어가요? 없잖아.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인삼밭을 왜 떠올려? 아 나 미치겠어. 아이 참나. 이게 뭐 인삼은 뭔 상관이야. 나중에 임대차와 상관이 있으니까 좀 참으세요.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뭐예요? 토지사용권. 공작물을 뭐예요? 소유하기 위한 토지사용권이에요. 수목을 뭐예요? 소유하기 위한 뭐예요? 토지사용권이에요. 여기 왜 농작물은 없잖아요. 그죠? 네.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교재 362페이지까지 설명드린 거고 363페이지 오시면
계약의 갱신과 존속 기간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래서 283조와 284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원칙과 외외를 구별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뒤에부터 볼 거예요. 몇 페이지를 볼 거냐면 이 368페이지 368페이지 하단에 285조가 나옵니다. 자, 368페이지 뭐예요? 285조. 읽어볼게요. 지상권이 소멸한 때, 맨 밑에 줄이죠. 중요합니다.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368페이지죠. 368페이지 맨 밑에 중요해요, 지금요. 자,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적어볼게요.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물을 수거하여 원상에 뭘 해요? 회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뭐 해야 돼요? 때려 부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건물을 수거하려면 뭐 건물 어떻게 수거해? 때려 부숴야지. 그죠? 때려 부숴야 돼요. 따라서 건물을 때려 부수는 게 너무나 아깝게 느껴진다면 지상권 설정자가 땅 주인이 야 임마 그거 때려 부시느니 나한테 팔아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자는 굳이 뭐 할 이유가 없어요? 거부할 이유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거부할 수 없다. 법적 성질이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지상권이 소멸하면 건물을 뭐합니까? 때려 부십니다. 다만 때려 부시는 것이 뭐예요? 아깝다고 생각되는 땅 주인이 그거 때려 부시느니 나한테 팔고 가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없다.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됐죠? 기억하시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앞으로 가셔가지고 몇 페이지냐면 363페이지죠. 다시 363페이지 왔습니다. 자, 36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법정보호 나오죠? 283 읽어볼게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자, 363페이지예요. 자, 283조랑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때죠? 방금 뭐라고 했어요? 건물 때려 부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한 번 더 하자. 계약의 갱신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양 보시면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오히려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요. 거부당하면 지상권자가 이제는 내 건물 사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낸 건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1. 지상권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서 기억 갱신 청구권에 뭐가 나오냐면 행사 요건이 나와요. 1. 뭐라 나옵니까? 지상권이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죠? 확인하시죠? 그죠? 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지상권이 소멸하는 사유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토지가 멸실될 수도 있고요. 용익물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릴 수도 있고요. 포기할 수도 있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소멸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 딱 한 가지 사유.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한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걸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원칙과 예외를 뭐예요? 뒤바꾸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요.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무슨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뭐 할 필요 없다고요? 원상 회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한 번 더 합시다. 뭐 할 수 있는 거죠?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 땅 주인이 거부하면 이때는 오히려 누가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 지상물 매수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예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예외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해야 돼요. 왜요?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뭐예요? 건물 때려 부셔야 돼요.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뭘 해야 돼요? 거부당해야 돼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 하더라도 바로 내 건물 사라. 뭐 할 수는 없어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원칙과 예외를 거꾸로 기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원칙과 예외가 거꾸로 기억되면 반드시 문제를 뭐 하게요?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끝입니다. 끝.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고. 네 번째, 성질에서 타물건, 남의 물건이어야 되고. 2번, 용익물건 해가지고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한번 이거는 뭐예요?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지상권에 효력해서 1번 지상권의 처분이 나와요. 기억나시나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강한 양도성을 띈다.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하지 못해요? 배제하지 못해요. 자, 그럼 이런 지문은 어떨까요? 건물 등의 소유자만이 지상권을 가질 수 있다. X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죠.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는 자유는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 없죠. 그러면 지상권만 양도하면 양수인은 결국 건물의 소유권도 없이 뭐만 갖게 되는 거예요? 지상권만 갖는 거죠. 그잖아요. 뭐라고요? 지상권은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만 뭐예요? 양도될 수도 있고 지상권만 경매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뭘 가질 수 있어요? 지상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끝이고요. 넘겨보시면 2번 해가지고 지상권과 뭐가 나옵니까? 지류가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이겁니다. 원칙이 뭐라고요? 무상이다.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지만 지료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증액도 청구할 수 있고 2년 동안 지료를 안 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도 있고 제3자의 대화 관련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 그죠? 이해되시죠? 기억해 주시고 우측에 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도 뭐 크다 의미는 없고요. 넘겨보시면 지상권에 소멸해가지고 소멸 효과에서 쭉 나오는 내용은 뭐죠? 요거죠. 지상권이 소멸되면 원칙에 뭘 해야 돼요? 원상 회복해야 되고 지상권 설정자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료를 기억할 것은 요게 전부예요. 이제 여기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항상 뭐 하자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제가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지상권이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흔하지 않겠죠. 이런 거 설정해주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세상에 최단 기간이 몇 년이 보장된대요? 30년이. 거기다 뭐가 원칙이래요? 무상이. 이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무에 가시면 지상권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뭐냐면 조금 이따 배울 뭐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뭐가 있을 뿐이에요? 법정 지상권이 있을 뿐 실제로 설정 계약을 통한 지상권은 뭐죠?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무엇과 매치시킬 필요는 없어요. 현실과 매치시킬 필요는 없음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 흔한 건 아닌데 최근에 수도권지역에서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많았어요. 어떤 일이냐면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들으시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나대지가 있는데 빈 땅인데 건물을 짓자니 돈도 없고 지어봤자 뭐 쓸모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비워두고 있는데 어느 의리한 놈이 나타나서 그런 거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땅 좀 빌립시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사장님 땅 빌려가 여기다가 식당을 져가지고 식당으로 영업하게 해요. 이렇게 그런단 말이죠. 갑이 싫다 그랬죠. 그죠? 그랬더니 의리 뭐라느냐면 뭐 싫다고 그러실 필요 없고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건물을 신축을 해서 요 건물을 5년간 식당으로 운영을 한 후에 당신에게 이 건물을 무상으로 양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기 돈으로 뭐요? 건물 짓고 5년 동안 그 건물로 뭐요? 식당으로 쓴 다음에 건물을 뭐요? 꽁꼬로 준대요. 갑의 입장이 완전히 뭐요? 띵호하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식당 운영하면 돈이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전문가입니다. 항상 누가 문제? 전문가가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럽시다. 해가지고 계약하면 또 제일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또 공증 되게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공증 굳이 받을 필요 없어요, 그거. 공증 괜히 받고 막 이래놓고 했는데. 그러니까 을이 이제 자기 돈으로 건물을 뭐 하는 거예요? 신축을 하는 거죠. 근데 을이 이제 신축을 하는데 어느 날 갑한테 연락.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사장님 참 인상이 좋고 얼굴이 좋아서 제가 이제 믿고 하는데 땅에다 좀 지상권 좀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단 말이죠. 갑이 모르잖아요, 지상권이. 지상권이면 뭐예요? 그랬더니 저처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지상권입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을은 어떻게 해요? 계약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체결해놨고 뭐까지 공증까지 받아놨으니까 그럽시다 해가지고 을에게 뭘 설정해 줬어요?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죠. 게임 끝이에요 이제. 자 5년이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을이 갑한테 5년 지났으니까 나가셔야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상권은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이 되는데 견고한 건 몇 년이요? 30년. 저에게 30년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이 알아봤더니 이 그지 같은 말이 맞는 거예요. 그죠? 환장하는 거죠. 그죠? 이런 그지 같은 법이 다 있나 싶고 가서 남대문 불태우고 싶은데 법이 그렇다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죠. 제가 지금 51거든요. 30년 후면 몇 살이에요? 81세죠. 그죠? 82세에 근근히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야 임마 30년 지났으니까 나 그랬더니 이놈이 잠깐 제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더니 한 번 더 합시다 이런단 말이죠. 뭐야 그랬더니 존속기간의 만료로 20 됐으니까 뭐 한 거예요? 갱신 청구한 거죠. 야 미친놈아 지금 내가 81인데 30년 더 하면 이 자식아 내가 지금 111살의 자식아 그때 내가 살아있긴 하겠어 자식아. 거부하셨군요. 저에게 건물을 사십시오 이런단 말이죠. 뭔 소리야 네가 나한테 5년에 왜 무산의 건물을 주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다. 공증 받아놨잖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죠? 이거 뭐예요? 무효예요. 따라서 건물을 뭐 해야 돼요? 사줘야 되는 거예요. 을이 갑이 그죠? 환장하겠죠. 그죠? 이런 거지 같은 법이 다 있나 싶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알아봤더니 이런 말이 맞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이 있다는 거. 건물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열받아가지고 좋다. 법이 이렇다니까 내가 다 썩어 빠진 30년 된 건물 그죠? 사주겠다. 그랬더니 너 자식아 30년 동안 내 땅 썼으니까 지로내놔. 그럼 우리 뭐라 그랬어요? 지상권은 원칙이 무상입니다.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지료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맞는 거예요. 지상권은 절대로 설정해 주면 안 되는 권리고요. 함부로 하셨다가 뭐죠? 폐가 망신할 수 있고요. 특히 이게 토지 임대차도 비슷한 규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함부로 뭐 하시면 안 돼요? 임대하시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그 다음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단 말이 나오고 370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특수지상권에서 뭐가 나오냐면 1. 법정지상권이 나오고 2.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나오고요. 우측에 보시면 내용이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겨보면 372페이지 뭐가 나와요? 판례가 바바박 나오고 그런 내용이 어디까지 가냐면 375페이지 상단까지 계속해서 뭐가 나열되냐면 판례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주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교재 나와 있는 판례를 다 외워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진짜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러면 안 돼. 의미도 없고요. 아무 의미도 없고. 우리 교재 후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쓴 책도 이래요. 제가 쓴 책도 이래요. 그러니까 뭐 교재 후진 거 아니고 원래 책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약집이 아니기 때문에 교재 후진 거 아닙니다. 제 책도 이래요. 전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제가 나중에 저당권이 끝나면 이제 법정지상권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저당권에서 법정지상권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판례를 딱 2개만 말씀드릴 거예요. 몇 개요? 2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라고 해서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은 몇 개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큰 틀을 잡고 큰 틀을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교재 안 읽어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건물이 있어요. 또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일정한 사유로 크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 건물 소유자는 뭘 갖게 되냐면 법정 지상권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건물을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철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일단 볼 것은 법정 지상권은 발생 원인이 다를 뿐 이것도 뭐예요? 지상권이에요. 따라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똑같아요. 원칙이 뭐예요? 무상이고 최단기간 뭐가 돼요? 보장이 되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면 뭐예요?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지상물 매수인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다만 뭐가 다를 뿐이에요? 발생 원인만 다를 뿐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지상권 대부분이 뭐예요?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보자고요. 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 어떻게요? 같습니다. 뭐라고요? 일정한 사유로 달라지면 뭐가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됐죠? 연습해 볼까요? 이게 90%예요, 이게.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이랬을 때 을에게 법정 지상권 인정돼요? 안 돼요? 인정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가 어떻게요? 같았다가 달라져야 돼요. 처음부터 다르다면 뭐가 발생할 수 없어요? 법정 지상권 발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좀 생각해 보세요. 승낙을 얻었다 그래서 지상권이 발생할 일은 없지. 지상권이라는 거는 뭐예요? 지상권이라고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까지 해야 지상권이 생기는 거지. 남의 그냥 승낙 띄어서 건물 줬다고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면 어떡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다시 한번요. 흥분해서 지상권 이건 지상권 아무튼 이거는 설정 계약이 필요한 거고. 그죠? 설정 계약. 이건 뭐라고요? 같았다가 달라져야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을 당시부터 이미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어떻게 해요? 다르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뭐 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갑의 것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미등기 건물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갑이 땅만 팔았어요.
땅만 팔고 땅만 이전 등기를 해서 건물은 을의 꽃으로 땅은 을의 꽃으로 바뀌고 건물 전이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이때 갑에게 법정지상권 발생해요, 안 해요? 하겠죠. 왜요?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졌으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건물이 있기만 하면 돼요. 무효가든 미등기든 불법 건물이든 그런 건 뭐 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법정지상권이 뭐라고요?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소유가 어떻게 해요?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달라지면 발생하는 토지사용권이 뭐예요? 법정지상권인 거예요. 됐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일정한 사유가 다양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달라질 수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전세권에서 볼 거고요.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저당권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볼 거냐면 일정한 사유 중에서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된 경우를 볼 거고요.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진 경우를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요. 관습법이란 말 안 쓰고 있어요. 왜 안 써요? 쓸 필요가 없어. 그냥 법정지상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물권 법정주의에서 물권이라는 게 새롭게 나타나려면 법률과 관습법을 하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권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전세권의 규정이 있어요. 저당권 실행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의 규정이 있어요. 근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진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요. 그 법률 아니면 뭐 해야 돼? 관습법이 해야 되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구별할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냥 뭐 다 그냥 법정지상권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겠죠. 이런 얘기.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갑의 것인데 갑이 건물만 팔았어요. 건물만 팔고 건물만 등기해 주는 바람에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뭐래요? 을의 것으로 바뀌었다면 매매할 당시 건물이 있었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달라졌다. 뭐 때문이요? 매매 때문에. 따라 을은 갑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철거할 필요가 없다. 이해되시죠? 이게 99%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안 하고 쓰잘데없는 이상한 판례들을 잔뜩 외워요. 그러니까 잔뜩 외워버리니까 정작 공부는 드럽게 많이 했는데 법정지상권이 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틀리는 거죠. 그죠? 보통제 뭐라고요? 같았다가 달라지면 나타나게 되는 토지사용권이 뭐예요? 법정지상권이고 따라서 건물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철거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전부인데, 그죠? 여기도 이제 판례는 좀 추가할 거란 말이죠. 자, 매매 기타 사유인데 문제가 이 기타 사유예요.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죠. 나머지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할 거냐면 첫째,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걸 기억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달라지게 되면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외예요. 환지가 뭔지는 공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죠? 배우셨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환지하는 과정에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면요. 건물을 철거 못해요. 그 말은 그 사업을 뭐 해야 돼요?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뭐 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인행위의 실효예요. 여기서 실효라는 말은 뭐냐면 무효, 취소, 해제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이유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뭐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도 팔고요. 땅도 팔았어요. 땅도 팔고 둘 다 매매해주고 등기줘서 누구 거가 됐어요? 을 거가. 이게 일반적이죠. 그죠? 근데 나중에 토지에 관한 매매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니까 토지 소유권이 누구라 부려요? 갑으라 부르죠. 무효로 토지의 건물의 소유가 어떻게 해요? 달라진 거예요.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무효, 취소, 해제, 원인행위, 실효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 뭐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토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 외우시는 게 좋아요. 원칙,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가 공유다 이렇게 나오면 일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정지상권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토지 분할입니다. 공유 토지의 분할로 인한 경우에는 이때는 법정지상권이 뭐죠? 발생한다. 이렇게. 그러면 균형 나오고 이게 다예요. 다 한 겁니다. 그죠?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가 어떻게 해요? 같았어요. 근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뭐가 발생합니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환지나 원인행위의 실효의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발생하지 않지만 공유 토지가 분할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뭐예요? 발생한다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어디까지 설명드린 거냐면 374페이지 상단 판례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례 중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판례는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단 말이죠. 그죠? 끝이고. 판례 밑에 5번 해가지고 관습법상의 말은 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후 권리 변동 시에 뭐죠? 법률 강령에서 지금 우리가 374페이지를 보고 있죠. 그죠? 요걸 좀 봐야 돼요. 자, 일단 개념 끝났죠?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 187조가요.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정확히 말하면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다만 취득한 것을 팔아먹으려면 처분을 하려면 이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보시자고요. 이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죠. 그죠? 법정이란 말이 뭐예요?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잖아요.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지상권을 팔아먹으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뭘 취득했냐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땅이 갑에서 K에게 양도가 됐더라도 을은 자신의 지상권을 가지고 K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어요. 뭘 안 했더라도 등기 안 했더라도 그것이 뭐예요? 기억, 토지가 뭐예요? 양도된 경우에.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 간단한데 을이요 건물을 팔았어요. 병에게 건물을 양도하면 건물의 소유권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 병에게는 아직 지상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이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었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을이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거를 양도하려면 처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이 건물의 양수인 병에는 아직 뭐가 없어요? 지상권이 없어요. 그러면
갑이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지 지상권이 소멸된 거는 아니에요. 여전히 누구에게? 을에게 지상권이 아직도 어떻게 해요? 있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상권은 따로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을이 아직도 뭐예요? 지상권자니까 갑은 병의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을을 요구할 수 없고 을을 더더구나 병은 을을 대해서 갑에게 지상권 설정 청구가 현재 가능한 상태죠. 다시 말하면 병은 아직 지상권은 없지만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뭐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 후 이전 등기 받은 뭐 할 수 있어요? 지상권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병이 갑에게 을을 뭐 해서요? 대의해서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만 갑은 병에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청구할 수는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정리해 볼게요. 건물의 양수인인 병은 아직 뭐가 없습니까? 지상권이 없습니다. 그래도 건물을 뭐 해줄 필요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에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고요. 병은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지상권도 없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남의 땅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 토지 소유자는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금 좀 복잡한 듯 하잖아요. 그죠? 정리하시고 확실하게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구분지상권이 나와요. 구분지상권 중간에 법조문이 나오죠. 법조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89조의 2 이렇게 나오죠. 289조는 89조고 290조는 90조지. 왜 289조의 2일까요? 예,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업점 조문이 새롭게 뭐죠? 신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법조문을 껴 넣은 거거든요. 그럼 이 조문은 왜 만들었느냐? 지하철 때문에요. 1970년대 말 서울에 지하철을 공사하면서요. 땅 속에다가 공중에다가 토지 사용권을 설정할 필요성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하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구분지상권이고요. 따라서 구분지상권은 뭘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철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 설정하는 구분지상권이 뭐예요? 토지 사용권이 뭐예요? 구분지상권이고요.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지 첫째, 법조문 읽어볼게요. 289조의 2의 1항입니다.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다시 한번 건물, 기타 공작물을 이렇게 되어 있죠.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수목은 빠집니다. 나무는. 왜냐하면 나무를 땅속에다 뭐 할 수 없어요? 심고 소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구분지상권의 목적은 뭐예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에요. 어떻게 시험을 내겠습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 및 수목 해가지고 나무를 집어넣어서 뭘 만들어요? 오답을 만듭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이 부분은 지나쳐서 틀려요. 반드시 뭐죠?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뭐냐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분지상권 설정되면 토지 소유자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 토지 현재 전세권자가 누가 살고 있는 상태라면 땅속에 뭐가 만들어지면 지하철이 만들어지면 손해보잖아요. 또 만약 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땅 속에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되면 토지 가치가 하락해요. 담보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뭐 볼 수 있어요? 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항은 안 읽어볼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왜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자도 뭐예요?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기억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목적에서 무엇은 빠집니까? 수목은 빠진다. 둘째,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뭘 설정할 수 있습니까? 구분지상권 설정이 뭐죠? 가능하다. 이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4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분묘 기지권이 나와요. 자, 376페이지에 뭐죠? 4번 분묘 기지권이요. 자, 분묘 기지권도 지상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상권이니까 이것도 뭐란 얘기예요?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라는 얘기죠. 토지 사용권인데 뭐가 다르냐면 목적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 기지권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지상권과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분묘 기지권은 토지 사용권인데 자꾸 분묘를 봐요. 그죠? 아까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지상권인데 아직도 자꾸 뭘 보는 분이 있어요? 건물을 보는 분이 있죠. 그죠?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이에요. 분묘 기지권도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묘 기지권도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토지 사용권인 거예요. 우리는 묘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중개사법 시간이나 공법 시간 이런 데서 장묘 등에 관한 법률을 배우실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규율하는 법이냐면 묘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토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자꾸 그거를 두 가지를 뭐예요? 비교하면서 아이씨 이게 말이 다르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 분묘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묘기 지금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이에요. 다만 목적이 뭐라고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이지. 분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교재 보시면은 의 나와 있고 성립 요건에서 기억 취득 사유가 나와 있는데 A번 해가지고 A번이 나와 있는데 우측에 맨 위에 B번부터 볼게요. 타인의 토지 소유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여기다 원칙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B가 뭐라고요? 원칙. 다시 말하면 남의 땅에다 묘를 썼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분묘 기지권이라는 토지 사용권 인정되지는 않아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승낙.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몰래 남의 땅에다 묘 썼어요. 그 분묘 기지권은 없는 거예요. 뭘요? 땅 주인한테 승낙을 얻어서 묘를 쓰면 토지 사용권이 뭘 취득해요?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 게 이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C번 해가지고 허락도 없이 묘를 쓴 경우에는 20년 지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이런 거 어때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왜냐하면 승낙 없이 묘를 쓰면 20년 지나야 취득시한다는 말은 뭘 깔고 있는 거예요? 승낙 없이 묘를 쓰면 분묘 기지권을 어떻게 갖지 못한다는 걸 깔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분이 있어. 20년간 취득시하니까 20년 쉽지도 않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려면 뭘 얻어야 돼요? 승낙을 얻어야 돼요. 승낙 없이 무단으로 묘를 쓴 경우에는 뭐 갖지 못해요? 분묘 기지권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만
몇 년 지나면요? 20년이 지나면 취득시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하셔야지 문제가 안 틀리는 거예요. 다만 이제 판례가 이제는 몇 가지가 있어요. A번입니다. 좌측 하단에. 자기 소유 토지를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한 이전 철거 등의 특약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뭐죠? 양도한 경우. 여러분 이래서 이것 때문에 중개사법에 분묘기지권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임야를 샀어요. 임야를 샀는데 그 땅에 뭐가 있어요? 묘가 있으면 그 묘에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임야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 가야 돼요. 가셔가지고 반드시 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뭘 안 봐요? 피해를 안 봐.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은 간수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안 남아요. 반드시 뭐예요? 임장활동이라는 현장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매매할 게 있는데 토지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잖아요. 그죠? 양도한 경우 또는 경매 이렇게 적었어요. 또는 뭐라고요? 경매. 무슨 말입니까? 분묘가 있는 토지가 경매가 되면 전 소유자는 뭘 갖게 돼요? 분묘 기지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따라서 만약에 임야를 경락받으려고 하실 때는 아무리 그 땅이 넓어도 알바생 풀더라도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뭐가 있는지요? 분묘가. 그래서 분묘가 있다면 그 분묘가 있으면 그 분묘를 뭐 하지 못해요? 이장 못해.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묘 기지권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경매 예상가를 적어야 되지. 엉뚱하게 많이 썩었다가 경제에 뭘 볼 수가 있어요?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야가 있는 토지가 뭐가 돼요? 경매가 된 경우에도 뭐가 발생합니까? 분묘 기지권이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공시방법 해가지고 A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뭐는 필요 없죠? 등기는. 따라 평장하거나 암장한 경우는 분묘기지권 없고요. 또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시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시신이 없다면 분묘가 아니니까. 두 가지 요건입니다. 봉분이 있고 시신이 있으면 뭐가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거죠. 3번 효력해가지고 기업 분묘기지권은 보호가 되고 니은번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 해가지고 A, B 넘겨보시면 C, D까지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면 분묘기지권은 봉분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지까지 뭐가 돼요? 확대가 된다. 다만 분묘기지권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묘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신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분 형태든 쌍분 형태든 뭐 하지 못해요? 합장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디귿번 존속기간입니다. 읽어볼게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기간에 의한다. 옆에다가 뭐죠? 원칙. 그 다음에 밖으로 뽑아서 체단기간 가입표. 분묘기지권은요. 원칙적으로 약정기간만 존속하고요. 이런 체단기간 뭐 되잖아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작물이라는 이유로 5년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승낙을 얻어서 묘를 쓰면서 땅 주인이 얼마나 쓸 건데 한 달이요. 그러면 한 달 동안만 존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년이요. 그러면 뭐예요? 1년 동안만 존속하는 거예요. 최단 기간이 뭐 되지 않습니까?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저점은 약간 그런 노릇인데 그래서 분묘 기준을 거꾸로 굉장히 긴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에요. 약정 기간이 있으면 약정 기간 동안만 존속하는 거예요. 일주일 약정했으면 뭐예요? 일주일만이에요. 특히 최단 기간이 뭐 되지 않습니까?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굉장히 길게 느끼냐면 TN은 예외를 원칙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약정 기간만 존속하는 거예요. 다만 약정 기간이 없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수호하고 봉사는 뭐예요? 계속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뭐가 좀 중요합니까? 원칙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약정 기간만 존속할 수 있고요. 최단 기간은 뭐 되지 않습니까? 보장되지 않습니다. 1번 치료.
무상이 원칙입니다. 무상이죠. 그죠? 무상. 그래서 A번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무상이 원칙이다. C번 해가지고 시효 취득한 경우에도 뭐예요? 무상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메모하셔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데 최근 팔렸는데. 그러면 무상이 원칙이라는 말은 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분묘기지권도 당연히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치료를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따라서 2년분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멸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묘기지권도 무조건 무상이 아니라 원칙이 뭐예요? 무상인 거예요. 따라서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뭘 줘야 돼요? 치료를 줘야 되는 거고요. 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치를 안 되면요? 2년치를 안 되면 분묘기지권도 소멸 청구당하고요. 소멸 청구당하면 분묘기지권도 어떻게 해요?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이거 출제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작년도 팔렸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확인 문제입니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맞죠? 그죠? 1번 맞아요. 이거 아까 제가 왜 원칙인지 강조했어요? 원칙의 원상 회복이라는 걸 기억 안 해두시면 자꾸 뭐가 떠올라요? 갱신 청구할 거 이게 떠오르니까 뭐예요? 틀리는 거예요. 원칙이니까 뭐예요? 1번은 뭐예요? 맞는 거예요. 2번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을 이유하여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소멸사실이 뭐예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면 갱신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2번도 문맥이 좀 매끄럽진 않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3번 지상권 설정자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의 매매를 일방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왜요? 지상물 매수권이 뭐기 때문에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4번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은 설정자는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 설정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형성권이니까 뭐 하지 못한다고? 코업하지 못해. 따라서 5번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 X. 이게 4번과 5번이 연결돼야 되죠. 그죠?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뭐예요? 형성권이므로 지상권자가 뭐 하지 못합니까? 거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5번은 뭐죠? X가 되고 5번이 답인 거죠.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지역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